대통령 별의 순간 대원 찾는 법 82번째 챕터. 텍사스의 음악 교사의 경우입니다. 그녀도 전생에서 프랑스의 궁녀로 있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현생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처지입니다. 윤회 연구가인 맨니 홀의 견해를 보면 보통 자살에 따르는 까르마의 결과는 당사자가 아직 더 살고 싶다고 생각할 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비극, 또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는 비극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말하고 있죠. 이 기묘한 모순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빈약한 판단력, 즉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비드야, 곧 무명에 있는 것입니다. 산신령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옛 이야기. 대다수의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 또 하나는 인간 고뇌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한 어리석은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빈약한 판단력이나 편협한 유물론적 견해, 그릇된 이기주의, 근시안적인 욕심에서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경우는 멀리 아틀란티스 시대에 결심한 결과가 현재에도 아직 그 여운을 남기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강하여 외향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으므로 그녀는 초등학교만 나왔기 때문에 주로 공장에서 일하거나 손으로 하는 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종교적 사회적인 면에서의 적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늘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했고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는 남성적 항의가 매우 분명한 예였습니다. 이런 경향이 거의 여권운동 가족인 그녀의 비여성적 태도에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남성적 항의가 나타나도록 하는 육체적 심리적 유전을 왜 그녀가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왜 그런 환경에 태어났을까? 전생에서 세례 요한의 건친이었기 때문에 짙은 종교적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현생에서 종교에 몰두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 전의 생에 곧 팔레스타인 시대의 그녀는 남성이었고 목공과 쇠붙이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현생에서의 기계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은 거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 전의 삶에서는 아틀란티스의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때의 불행한 연애 경험이 그녀의 마음을 크게 괴롭혔고 혼란시켰습니다. 그녀는 두 번 다시 실망과 골칫거리를 가져다주는 연애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거기에 연애의 모험이나 함정에는 빠지지 않겠다는 그녀의 결심의 출발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현생에서의 외로운 독신 생활은 연속의 원리가 욕망이라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틀란티스 시대의 특유의 맹렬함을 가지고 그녀는 두 번 다시 다른 사람과의 애정관계,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결심은 사랑을 주고 난 다음 수치를 당하기 싫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에서 한 결심이었습니다. 사랑을 잃음으로써 그녀는 사랑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통해서 자기가 남에게 사랑을 주기를 거부한 죄가 현실 상황으로 자신의 신상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동성애의 의심을 받는 한 여성의 경우에 본인의 성이 최근에 변했기 때문에 그 전의 성의 특성이 극복되지 못한 채 동성애가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영국 태생인 이 여성은 어릴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큰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모도 몸매도 남성적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남성처럼 굵었습니다. 십자군 시대인 전전생에서 그녀는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십자군 전쟁에 나가버리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만 했던 당시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인들 가운데 하나가 그녀였습니다. 그런 십자군 시대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여성은 여성답지 않은 용기와 통솔력으로 그런 상황에 반응했습니다. 온갖 고난을 견뎌냈고 일종의 자치단체를 조직했습니다. 그 후 이 사람은 남성을 거의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며
남의 일을 꼬치꼬치 캐고 따지는 경향이 이때에 생긴 것입니다. 일종의 남성적이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그녀의 영혼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 생애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시대의 삶에서는 여성이었고 디딩은 남성적 경향은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군 시대 끝 무렵에 그런 남성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다음 생에서는 남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영국에 태어났는데 모험을 좋아하는 패거리에 끼어든 존 스미스의 뒤를 쫓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의 이름은 제임스 후안나였는데 자유주의자로서 해적질을 하며 주로 동해안을 돌아다니다가 모험가들과 함께 차츰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녀는 여자의 몸속에 남자의 기질을 품고 있습니다. 몸 그것마저도 거의 남자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극성의 원리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심리학자 융은 각 개인은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며 그 두 성 가운데 어느 한쪽이 영혼에서 우세할 뿐이라는 사실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육체가 자체의 성을 나타내는 성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반대의 성의 성기와 발육은 불완전하지만 갖추고 있는 것처럼 영혼 역시 어떤 발달 이전의 능력, 즉 지금은 활동을 멈추고 있는 말하자면 이성에게 걸맞는 능력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융의 이런 임상적 규명은 리딩이 인간의 기원과 발달에 취하고 있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신은 무성 내지 중성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조직 구성이 원리 가운데 하나의 극성의 원리, 곧 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물질에 깃들어질 때 그것은 극성의 법칙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극성이 어우러진 상태, 곧 한 개체 속에 두 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차츰 두 성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초기 아틀란티스의 역사에는 성적 에너지를 남용함으로써 생겨난 기괴한 생물 형태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두 성으로의 분리는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과도적 상태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마도 영혼에서처럼 다시 두 성이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것이다. 남성의 속성, 완력, 공격성, 적극성, 지배욕, 냉정. 여성의 속성, 복종심, 수동성, 온순, 친절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 성북구 성북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년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1학기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요. 8월과 9월에 2학기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